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지난주가 28.9%였는데 오늘 발표된 자료는 그것보다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3.1%포인트 떨어져서 25.7%입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0.9%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언론을 휩쓸고 있는 이른바 5.18망은 황당무계한 북한 특수부대 600명의 광주 침투설 관련 자유한국당 새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언론의 집중 공격, 그리고 5.18 단체의 집중 문제 제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징계, 이런 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 폭풍처럼 이 언론을 휩쓸고 있으니까 자연히 여론에 영향을 줘서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맞은 전당대회 그리고 경선, 이게 다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기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전국구니까 제명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않느냐는 그것은 약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두 사람은 지금 당내 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으므로 유예하겠다.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 이 책임이겠죠. 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인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내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8 공청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당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윤리위원회에 대부해서 논의했습니다. 저 자신도 관리 책임을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을 회부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공청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관리하는 당의 시스템이 바로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까지 곁들여서 윤리위에 제 자신을 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중자애, 자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세라고 생각됩니다. 여권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정당한 비판까지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정권의 위기 탈출용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5.18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쟁 행위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했나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이런 분란을 부른 새 국회의원을 이름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자신의 이익을 쫓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중자재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새 의원이 한 발언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개입했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 광주 사태 관련 유공자 명단, 이 돈을 받는 이 유공자 명단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유공자 공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받으니까요. 물론 법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광주에 600명이 들어왔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과 그 뒤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사실은 꺾은 거죠.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600명이 들어왔다고 믿는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팩트를 내놓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판단으로 그러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팩트의 기반이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세 사람을 감쌀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세 사람을 김병준, 나경원 이런 분들이야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같은 당인데. 그런데 변호하려고 할 수 없게 된 게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설득력 있는 논지를 펴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래서 슬그머니 이번 재조사하는 그 법에 보면은 이런 의혹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청회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것은 공정한 공청회가 아니고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조한 거죠. 그런 객관적인 공청회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 믿고 지금까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추종 내지 동조했느냐 하는 데 대한 아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이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원망이 있을 겁니다. 원망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 아니, 그 정도의 정보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낭설에 속았느냐? 왜 국회 안으로 끌어들였느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뒤에도 두 사람은 최고 당대표로 출마를 하고 해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국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김병준 위원장이 점잖게 자중자애해 주기 바란다라고 아주 이분이 학자 출신이니까 조심조심 이야기한 걸 읽어보니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그런데 아직도 자중자애 자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제가 자처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파는 거짓말 하면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의 신념은 팩트입니다. 우파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좌파입니다. 그건 우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김병준 위원장을 욕하고 이 새 국회의원을 축혀주는 이런 분위기도 또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왜 이들을 제명하느냐 하는 식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들 이 세 사람을 왜 감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려면은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팩트는 누가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 세 사람이 앞장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600명이 들어왔다고 믿는다.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내세우면은 그때는 김병준,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었을 것입니다만 제1선 방어선을 쳐야 될 이 세 사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이 된 겁니다. 덤태기를 그냥 김병준 위원장한테 씌워버렸는데 김병준 위원장님들 지금 5.18 여당의 압박보다도 더 아픈 것은 지금 자유진영 안에 말하자면 애국 세력 안에 자유애국 우파 보수라고 불리는 이 진영 안에 600명 투입설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은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아니 조선일보 무슨 TV조선 이런 데서라도 아니다. 600명 들어온 거 맞다. 그런 의혹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언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이 언론이다.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 보고 당신 혼자서 이 세 사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북한군 600명 투입설이 옳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살하라는 이야기죠. 혼자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자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구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원장이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자폭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곤혹스럽게 윤리위를 소집해달라. 그리고 나도 처벌해달라고 해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 애국진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애국진영 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맹동분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좌경 맹동분자, 뭐 우경 맹동분자. 맹동이라는 것은 눈 감고 막 무모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확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가든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판을 흔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여론이 한 10% 이상만 되어도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우파가 김병준 위원장을 욕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 우파 진영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느냐? 왜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황당한 주장이 있을 때 꼭 발언했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언론인이 했어야 되고 지식인이 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군사 문제를 잘 아는 군인들이 했어야 되고 5.18과 관련된 당시의 지휘관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일부 군인들은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그냥 뒤따라가면서 선전해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김병준 위원장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진영분들은 팩트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공권력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힘은 사실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팩트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번 5.18 사태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나의 우파의 신념은 팩트라야 합니다. 신념보다 사실을 더 중시해야 그게 진짜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